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시장 안에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공탐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포 구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34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죠. 40을 넘어서 중립 구간으로까지는 올라가야 우리 시장 안에 투자자들이 조금 어깨를 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40을 넘어서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공탐 지수도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30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또 무언가 조금은 희망차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그만큼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죠. 여기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투심이 바뀔 수 있는지까지 이번 주간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도 공탐지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변화의 추이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24시간 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건 우리 시장의 몸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24시간 전 대비해서 2% 넘게 그것도 2.7% 훅 갑자기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7일 전, 일주일 전 대비해서도 2.9%에 3% 가깝게 시가총액이 줄어든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나라는 생각 들었었는데 쭉 한번 밀렸고 다시 또 한번 지난주였죠. 67,000까지도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의 자리 정도는 잘 지켜준다라는 데에서 고무적인 포인트는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의 방향성 같이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자금 흐름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순유입세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 위클리 토탈로 봤을 때 3억 3,700만 달러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순유입의 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데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맹렬하게 계속해서 순유출이 이어지는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순유입인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일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또 어떨까요? 다음 차트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한 주를 봤을 때 주 초반의 3일은 순유입이 이어졌었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순유출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목요일에는 2억 달러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확인이 됐고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2억 4천만 달러 넘게 기관의 자금이 순유출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 안에서 디테일한 분위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달라졌다라는 데에서 우리가 경각심은 조금 가져봐야겠습니다. 아직 월요일이 어떻게 됐는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지만요. 순유출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63,100달러. 오늘 아침에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63,600까지는 올라갔었던 것 같거든요.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침 기준으로도 조금 더 밀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874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XRP가
오늘 아침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모습이었죠. 그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서 1.05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73달러 가리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80달러에서는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솔라나의 관점에서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 조금 큰 폭으로 내림세를 아침에 겪었고 그 다음에는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 확인되는 와중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방향성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오늘도 자세한 이슈들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 세워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동의 폭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니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에 이제 있는 그 정진영 전문가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코인들이 하루에 뭐 20%, 30% 올랐다가도 또 새벽에 눈 떠서 보면 또 마이너스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을 잡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만 조금 더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중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좀 보시면서 매매의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준이 없다면 조금 휘둘리기 쉽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시장이 내려가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바람에 그칠 거야라는 뚝심이 없다면 지금 내가 털어내야 되나라고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쪽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님과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 귀 기울여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는 전문가님이 앞으로 유망한 코인이 무엇인가 전문가님의 CPT 지표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방송 시간 아닐 때는 정보방 안에서 더 다양한 실시간 전략들을 제공해주고 있으십니다. 이번 한 주가 조금 이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변화무쌍한 한 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양하게 접근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중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생태계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런 섹터 이런 위주로 움직임이 크고 그리고 다음 날 예를 들면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날 보면 음봉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기회의 땅이다라고도 여기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전문가님과 같이 잡으시는 분들 이미 엄청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기회를 잡아봤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가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이력을 조금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거래량이 존재하는 코인들은 단기 매물로 전환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미드캡 정도, 미드캡 위주로 현재 거래량이 살아있는 코인들 단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되돌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들고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치고 빠져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모아가 될 코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솔라나 생태계 쪽이 굉장히 좀 파급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위몰 코인이라든지 사실 위몰 코인 오르카도 제가 CPT 지표로 또 설명을 드렸던 코인이지만 이런 코인들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 재료는 괜찮지만 거래량이 안 붙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 코인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몰 코인이라든지 오르카, 워몰이죠. 워몰 코인이라든지 오르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매집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량이 없을 때 좀 모아가는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종목 정도, 한 종목에 두 종목 정도는 좀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오르카 조금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CPT 지표로 찾아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에 대한 브리핑은 어떻게 나갔었을까요? 오르카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을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저번 주 대비해서 거의 1%, 뭐 1%, 2% 정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제가 지속적으로 또 이제 인사이트에서는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고 고민되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고 있으면 다른 코인을 사야 되나라는 그렇죠. 고민들을 눈길이 좀 하시는데 돌아가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차트를 통해서 저 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코인이구나라는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르카 코인은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되는 코인이 됐다면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게 온도 파이낸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온더 파이낸스도 이제 RA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디파이 관련 그리고 또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유니스팟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기한 게 익절가가 나오고 나서부터 또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드캡 정도로 해서 미드캡 크기에 있는 코인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라는 종목을 이제 단기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인사이트에서는 좀 정보를 드리면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시는 자료 보면은 이렇게 네. 개별적인 코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비트코인 통해서 조금 방향성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은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뭐 테더 여기는 없겠지만 USDT 테더까지도 테더 도미넌스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쭉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이 어디로 향했는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웜홀도 있었고 오르카도 있었고 온도 파이낸스도 있었고 이 세 가지를 앞으로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또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새롭게는 그러면 어떻게 조금 운용하실 계획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라나 생태계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모아가는 코인들은 9월 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자료에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9월에 이제 또 우리 FOMC 점도표가 발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알트코인 자체적으로 좀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9월 달까지는 이 포트폴리오를 좀 유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9월 정도까지는
꾸준히 가져가 봐야 되는 전략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내가 혹시나 관심을 가졌던 코인이 이 안에 속한다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향성에 대한 힌트 전문가님 통해 얻어보실 수 있겠죠.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안에서는 어떤 전략들 나갔는지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봤고 이제 그러면은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상코 시간이죠. 주간 상승 코인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조금 지금은 밀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미 시세를 냈던 코인들은 확실히 조금 두각을 나타냈죠. 네, 맞습니다. 뭐 두각도 나타냈지만 또 되돌림이 크게 또 나오는 그러니까요. 바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정말 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랬거든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한 데까지 목표를 두고 매도하는 게 당연히 자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심리적인 부분에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코인들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에 일어났더니 이게 또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심리적인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쵸.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상승률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코인들, 어떤 섹터들이 올랐을까라는 게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현물 종목이라는 것들은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아가고 시장이 지금은 행보장이지만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는 그때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우리가 큰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려면 내가 많이 먹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코인이 올랐으니까 이 코인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심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보시면 자마리, 칼데라, 라그랑주, 아르키움 전부 다 저시총 코인들입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코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네. 바로 이제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오. 제가 지속적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시는 게 인프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프라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또 복습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크게 불장이 온다면 예전 코인들처럼 뭐 이더리움, XRP, 뭐 앱토스 이런 코인들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제는 바뀌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부가적인 이런 기술이 가진 코인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제가 이제는 모아가는 코인들을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인프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하면 주 메인에 있으면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들입니다. 네. 그 코인들이 지금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시총이 낮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돌림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이에요. 이 되돌림이 크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중심이 잡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프라와 관련된 코인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거를 지금부터 꾸준히 가져가자라는 얘기와는 조금 별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하락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보다 이런 쪽으로 자금이 반짝 들어올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안에서 단기적인 접근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에는 조금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자세한 타점들, 향후에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하게 만나보기로 하고 지금은 조금 거시적인 이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부터 짚어보시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변수라고 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앵커님이랑 생각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전 이 클래리티 법안이 예전에 네. 비트코인
ETF보다도 더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진짜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놓고 보면은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돼서. 그 맞습니다. 완전히 뭐 양치기 소년이죠. 그쵸. 그것 때문에 저도 매번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서 조만간에 병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이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 클라리티 법안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금융입니다.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성장이 많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금융 시장으로 들고 오기 위한 출사표가 바로 저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RWA라든지 디파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많은 중요 역할하고 있는 생태계들이 굉장히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까지 미국의 이런 금융기업들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는 그 금액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당장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점차적으로 또 우리가 또 모아가야 되는 또 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점차적으로는 충분히 이런 기간의 자금이 몇 배, 뭐 30%부터 40%까지 포트폴리오에서 증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전에 이 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사면은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왜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왜 지속적으로 이제 필리버스터 이제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냐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코인이죠, 트럼프 코인. 네,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근데 네. 민주당 측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클라리티 법안이 정치계 우리 또 이제 이번 연말에 미국의 또 이런 정치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0표 정도가 통과돼야지만 이 클라리티 법안 통과되는 부분인데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얼만큼 표를 줄지 모르겠다. 현재 공화당이 53표 정도로 이제 50세 정도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이 7표만 주면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서로 생각하는 그 법안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다른데 그 부분이 또 이제 뭔가 변경을 하고 뭔가 민주당이 맞추려고 하면은 또 공화당 측에서도 또 변심이 나와서 표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에릭 트럼프 그 둘째 막내 아들이죠. 그 이제 코인 사업을 하면서 그게 또 윤리조항 부분에 또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더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 제가 넘기면은 또 이겁니다. 똑같이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긴 게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이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를 해버리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거를 정당화시키게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면서 점점 또 서로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코인 법안을 통해서 뭔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정치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참 사실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뭐 크게 본다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인 것 같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맞죠. 아무래도 뭐 서로의 의견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또 우리 크립토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간단해요. 이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기 힘들 겁니다. 기준 잡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클라리티 법안은 제가 여기 적힌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신데요. 네.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윤리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 전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건 그다음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좀 은행권과의 또 갈등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거겠죠. 스테이블 코인 보상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일정한 범위 허용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율이 뭐 8%, 9%, 10%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은행권이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은행 입장에선 말도 그쵸. 안 된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가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정치계적인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은행과 정통 금융과에 대한
이제 마찰이 또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고 아직까지 기준이 잡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있죠. 뭐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뭐 변수가 생기고 지속적으로 이런 금융권에서도 어깨와 충돌이 생긴다라는 거는 이 암호화폐도 결국에는 이 금융권에 포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야 그러면은 RWA와 디파이가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게 사용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암호화폐라 하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보안이겠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자금 세탁 네. 이런 많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또 자금 세탁부터 해서 범죄에 조금 많이 연루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제 공화당과의 또 내용에 대해서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입장에서도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잡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해진다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파이에 대해서 디파이 코인들이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디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치를 했을 때 금융처럼 이자가 나오거나 그런 내용들이 디파이 생태계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자금 세탁적인 부분과 KYC 부분이 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잡혀버리면 디파이 코인이 또 강력하게 또 한 번 더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자금 세탁이라는 걸 생각보다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뭐 규제가 생긴다 이렇게 또 통과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투자자분들은 이걸 봤을 때는 우리가 디파이 쪽에 뭐 유니스왑, 에이브 이런 코인들이 많잖아요. 이런 코인 또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클래리티 법안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돼라고만 생각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렇게 조금 찬찬히 뜯어보면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산 하나만 넘기에도 버거운데 여러 개의 산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지연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무에서 유가 창조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렇게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없었던 게 생겨나면서 규제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건데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일단락이 되는지 여러분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당장에 지금 바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야지만 우리 시장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결국에 가장 조금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무래도 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표는 그러면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를 우리가 지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걸까요? 일단 뭐 코인 쪽에 대한 규제가 생기려면 일단 민주당 측에 있는 7표가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찬성 민주당에서도 지금 2명의 의원이 뭐 이게 알소브룩스랑 가이고라는 분이 2표 정도는 참 또 이게 찬성하는 분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면 우리가 5표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5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왜 들고 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 5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통과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거 말씀드리는 건데 표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논의를 하면서 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왔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요. 이 미국 연말에 이제 선거까지는 끌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표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 자료 들고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8월 달, 9월 달에 당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9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로는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떤 이슈가 껴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긍정적인 차트 분석이라든지 긍정적인 재료로 결국에는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용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인 정말 불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약간 실망스러운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기는 할 거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표에 너무 집중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셨죠. 일단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의 표가 확보가 되면 통과가 된다더라.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사람의 심리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무언가의 보증수표다라고 여기는 공화당의 표까지도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공화당도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뭐 53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달라질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화당 측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원하는 거, 이게 뭐 윤리 조항이라든지 이게 어떤 걸 내세웠냐면 이런 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간접 사업하는 사람,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치면은 에리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랑 별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법 이제 뭐 트럼프 가족 간에도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화당 측에서도 그게 만약에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8월 휴회 전에 무언가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슈만 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은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지금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코인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불장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리스크와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가겠다라는 생각 하실까 봐 사실 제가 들고 온 자료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저는 암호화폐는 올랐다가도 결국에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상승이 나온다는 건 단기적인 상승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지금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 클라리티 법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흐름만 보더라도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 자료들이 또 7번에 보시면 나오는 게 자 나옵니다. 8월 휴회 전 시간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7, 8월 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1월 달, 12월 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그러니까 클라리티 법안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럼 그 생각보다 오래라는 거는 정말 올해 넘어서 그 다음 해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조건이 거겠죠? 너무 많죠. 일단 지금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석 또 이제 연말에 선거가 또 공화당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이제 이런 힘을 입어서 결국에는 또 통과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코인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편이지 지금 이 올해까지는 코인 시장이 좋아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 그 전에까지 무언가에 조금 진전이 일어나길 바랐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그렇게 뭐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결국에는 이 법안 하나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계산들이 조금 많이 개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 그렇다면 한 번 더 무언가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때 기회를 잡으려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현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을 단기적으로 사실 크립토 시장 같은 슈팅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단 해외 거래소 마찬가지고 국내 거래소에서도 한 번 이렇게 수급받아 버리면 50%, 60%씩 맞아요. 올라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암호화폐를 금융권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런 그 레거시에 대한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할 건데 그 법에 대해서 이제 투자 보호라든지 이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을 서로 논쟁이 발생되고 있다. 근데 제가 계속 이번 연도는 상승 큰 불장이 오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내년부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준비되기 전에 상승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은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현물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생태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가 달러 에버리징 코스트 이제 그런 DCA 방식으로 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단기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물 투자라는 거는요. 모아가는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한 거지 사실 단기로 매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전략을 세우시고 이제 정말 리스크를 이렇게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돼서 조금 기나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얘기를 쭉 듣자니 결국에는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우리의 희망을 꺾으려고 가져오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밀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 단기적으로만 너무 접근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들을 미리미리 세워놔야
된다라는 게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 그 다음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이 어디일까 조금은 더 예측을 해볼 줄은 알아야겠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신지 클래리티 법안에서 파생되는 내용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문가님의 지난주 인사이트에서 나갔던 전략들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솔라나 생태계가 결국 갈 것이다. 이게 결론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라리티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다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쵸. 클라리티 법안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기관들도 뭐 이제 헷갈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까지 뭐 이런 규제가 없는데 그렇지만 맞아요. 기관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주저앉고 야 이거 내년에 올라가니까는 이제는 좀 등한시하고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게 기관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생태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 코인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솔라나 코인 이런 그 온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란다. 그런 코인들이 여러 가지의 기술, 특히 디파이 관련된 그런 생태계들이 생각보다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이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금융, 그리고 속도, 그리고 수수료 싸고 완전 금융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제가 딱 보시면 이게 디파이라마라고 해서 솔라나 생태계를 보는 부분인데 이 TVL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총 이제 예치 자산이 48억 7,6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거는 솔라나라는 코인의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요. 덱스 거래량이 굉장해요. 지금 48억 7,600만 달러가 총 예치 자산인데 네. 하루 덱스 거래량이 13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럼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잔잔해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브릿지 같은 거 쉽게 설명드리면 다른 생태계에서 솔라나 오는 생태계 이 거래량이 393억 정도 달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역시도요 163억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현재 이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패스를 하고 무기한 선물 거래량도 굉장히 8억 달러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들고 온 자료고 자 여기 보시면 활성 주소입니다. 활성 주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체인 수수료부터 해서 체인 앱 수익까지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거는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그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결국에는요. 이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도 좋겠지만 솔라나 생태계가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떠오르는 햇살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안에서 솔라나 생태계 우리도 같이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발목에서 들어가지는 못할지언정 무릎 정도에서는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관들의 움직임을 차치하고 나 혼자서 해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미 허리도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크게 웃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기관들의 흐름에서 힌트 한번 찾아보시고요. 혼자서는 이런 것들 체크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정보방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 인사이트들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망하게 생각하는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 그중에서도 어디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다양한 전략들 들어보고 있는데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일단 방향성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전문가님 통해 한번 힌트 얻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은 나타났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은 어렵습니다. 방향 예측이 좀 힘든 부분이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사실 또 앵커님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67K 부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우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상승 구조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열 그다음에 뭐 하열 로우라고 해서 우리가 상승 구조로 바뀌다가 갑작스럽게 저항선을 맞고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를 들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여기 부분이 이탈돼 버리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장으로 돌입도 되겠다. 이쪽 부분에서는 돌파가 나온다면 이런 알트코인 쪽으로 다 쏘고 몰리겠다라는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제가 확대를 좀 시킬게요. 그리고 제가 좀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봤어요. 여기가 비트코인 이제 67K에서 68K 부근인데 여기 제가 좀 하면은 축소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거 딱 축소시키면 잠시만요. 네. 축소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 됐네요. 좀 약간 다운이 걸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쪽이 돌파가 나오면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죠.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까지가 크게 저항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또 트레이더분들 또 많은 또 해외 언론에서도 비트코인이 70K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이쪽 선, 이쪽이 이제 요것도 확대를 좀 시키겠습니다. 자,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쪽 흰 색깔 선이 보이시나요? 이쪽이 이제 상승 추세선입니다. 근데 이쪽이 이탈돼 버렸어요. 이탈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한 번 더 하락선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락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보시면 62K 부근이에요. 62K가 무너진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생각보다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이 구조에서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 상승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번 더 이쪽 흰 색깔 박스죠. 흰 색깔 박스가 64.3K 부근인데 여기를 돌파가 나온다면 저는 한 번 더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 비트코인이 62.4K를 돌파를 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보는 게 아마 매매에 도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그 이더리움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이더리움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알트 쪽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도 이렇게 이쪽 저항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쪽 저항이 무너졌고 이거 저항 맞고 지지가 지금 무너졌지만 현재는 꼬리표 달고 있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이제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지지가 있는데 여기만 지지를 했더라면 충분히 여기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위쪽에 이 저항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만 뚫고 나면 이더리움 또 저항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돌파해버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200불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은 이 부분이죠.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던 거 이쪽이 어디냐면 1935불입니다. 1935불을 이제 통과되는지 뚫는지 보고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4.3K
돌파가 나오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35불이 통과 나온다면 상승이 또 이제 그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 통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지지와 저항 라인 체크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64.3K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70K 정도까지는 훨훨 날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산 하나를 넘지 못하고 좌절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선들 64.3K 그리고 1935달러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이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여기에서 더 밀리지 않고 메이저 코인들이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는 알트단에서 전략 잘 세워볼 수 있을 텐데 전문가님은 어디에 또 포커스 맞추고 있으신지 전문가님의 유망 코인, 관심 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 생태계 주목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 가져오신 걸까요? 아니요, 솔라 생태계와 이더리움 생태계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들고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코인도 좀 주목해야 될 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코인은 이제 셀레스티아라는 코인입니다. 셀레스티아는요 어디에 포함된 생태계는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 이더리움 생태계다, 뭐 솔라나 생태계다, 수익 생태계다라는 코인이 아니고요. 모듈러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듈러라는 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서 일을 하는 게 이제 모듈러라는 그런 생태계입니다. 이 셀레스티아는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단독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정보 데이터만 모으고 내가 할 일만 하겠다라는 독보적인 같은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이슈를 받았던 코인인데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바닥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 보이시면 상승 추세선 맨 밑바닥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가 하락이 나와서 그린 게 아니고 어젯밤에는 셀레스티아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지를 그렸고 결국엔 지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이 사실 뭐 많이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쪽이죠. 이쪽 저항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한 1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코인이겠다라고 분석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여기만 지지하면요. 여기 쪽이죠. 초록 색깔이 이제 단기 평행 채널인데 아마 이쪽에서 저항 부근, 저항을 맞을 겁니다. 저항이 받지만 여기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이쪽 부근과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못 먹어도 이쪽까지 먹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기 추세선 밑에서 지금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나는 코인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손익비가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단가가 얼마냐면 480원 정도가 됩니다. 480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혹여나 이쪽 부분에서 돌파가 실패한다면 여기가 이제 498원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한 4% 정도의 수익권에서 한번 밀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게 7%, 8%, 10%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혹여나 여기 부분까지도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이제 그 보시면은 초록 색깔 박스권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강력한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선들이 교차하는 중촉 구간이라서 이런 구간들을 강력 저항 구간으로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뚫어버리면 이쪽밖에 없겠죠.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장기 추세선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혹여나 일주일 안으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조금은 좀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이니까 좀 한 2주나 3주나 정도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타적으로 지금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이번 연도 안에는 상승이 나올 거야. 어차피 지금 반감기가 거의 900일 부분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전에 반감기가 좀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 말부터는 부양이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클라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이슈적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시장이 대응하는 만큼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탑픽 코인이죠. 셀레스티아 만나봤습니다. 일단 장기 추세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조금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얘기를 하시니까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